지난주 금요일 날 새해 일출을 보러 산에 올라갔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된 거예요. 오늘은 이번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가 확실했습니다. 우선 제가 산에 올라갈 때 항상 모자 같이 그 뭐라 그러죠? 풀오버 뭐라 그러죠? 하여튼 모자가 달린 옷을 입고 가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웬만해서는 이쪽 머리가 춥다는 생각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손이 시리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가죽 장갑을 끼니까. 근데 오늘은 손이 시려웠어요. 그래서 두꺼운 장갑을 미리 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끝부분이 막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어, 귀가 시리더라고요. 모자를 썼는데도 양쪽 귓바퀴가 아프더라고요. 춥다는 거를 확실히 느꼈고 또 하나는 또 산에 올라갈 때는 땀이 나니까 그럴 만한데 내려올 때에 그 증발됐던 땀들이 전부 바깥에 보니까 집에 올 때 보니까 서리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땀 때문에 그게 추운 날씨와 만나면서 얼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는데 눈이 왔었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금방 생각한 게 아,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추워서 핑계를 대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굳은 마음 먹고 올라갔습니다. 또 막상 올라가 보니까 또 항상 어떤 일이든지 미리 걱정하는 거와 다르게 또 다 살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까지 확장이 됐냐면 우리가 주말 저녁에 강남에 갈 일이 있을 때 차를 갖고 가면은 분명히 헬일 것이다. 완전 지옥일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주차할 곳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예 안 가져갈 때가 많을 텐데 사실 가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면 신기하게도 주차할 공간이 은근히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또 생각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거를 미리 걱정하고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을 하고 그 상태에서 수습해 가면서 상황을 모면해 가는 방법, 개진해 가는 방법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수습 못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의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일단 성격 유형이 MBTI 검사상으로 INTJ형이에요. 되게 특이한 성격 유형이죠. 그래서 INTJ의 특징이 미리 견적을 다 내고 끝까지 다 내다 본 다음에 행위에 들어가는, 실행에 들어가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시작 자체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스타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고쳐보려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미리 걱정하지 않고 일단 간다, 일단 한다, 일단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구독자도 없지만 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커요. 자, 오늘은 뭐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제가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학교에 초등학교에 관악합주부가 있었어요. 관악합주부. 거기에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트럼펫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트럼펫을 들어가서 가장 못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간 친구들은 벌써 소리라도 내고 있는데 저는 아예 소리 자체를 내지 못한 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좀 좌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자랑 같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가장 제 생각에는 예술적으로 잘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뭐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때 당시엔 나름 콘서트 마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지도 선생님 안 계실 때는 제가 애들을 연습을 전체를 시키는 그런 일도 했고 또 성과가 뭐 물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뭐 그런 관악 합주부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전국에 몇 개 안 됐지만 아무튼 KBS에서 주최했던 전국 관악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타긴 탔습니다. 5학년 때랑 6학년 때 두 번 다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연주했던 음악이 5학년 때는 프란츠 폰 수페의 경기병 서곡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병 서곡을 연주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오케스트라 진짜 정규 오케스트라들은 어떻게 연주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그 연주가 담긴 음반을 좀 갖다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엄마가 갖다 준 게 그 당시에 레오나드 번스타인이 뉴욕 필하모닉과 연주했던 CBS 음반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테이프였죠. 그거를 정말 거의 뭐 몇백 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6곡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프란츠 폰 주페의 경기병서곡, 또 프란츠 폰 주페의 시인과 농부, 그다음에 오펜바흐의 작 오펜바흐의 지옥의 오르페우스, 또 오토 니콜라이의 윈저의 명랑한 부인들, 또 지아키아노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발사, 또 지아키아노 로시니의 윌리엄 텔, 이 6곡이 있었거든요. A면에 3곡, B면에 3곡 이렇게 그거를 암기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네에 생긴 백화점에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접한 음반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거 나오나 모르겠어요. 네, 오페라 간주곡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제 도이체 그라모폰이 처음 사게 된 게 이제 도이체 그라모폰의 음반이었던 거예요. 이 테이프는 그 당시 5학년 때 있었던 테이프는 아닌데 제가 몇 년 전에 지방에 갔다가 우연히 들어간 음반 가게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팔고 있는 거를 알게 되어서 너무 놀랐는데 더 놀랐던 거는 제가 5학년 때 들었던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 음반을 아직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00원에 여기 샀네요. 예, 이 음반을 샀었습니다. 이 음반의 첫 곡이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간주곡 전주곡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또 볼프 페라리의 성모의 보석, 또 마스카니의 친구 프리츠 이런 거가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그렇게 슈미트의 뭐 노틀담이라든지 이런 거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도이체 그라모폰의 음반에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이 상태로 이제 그냥 대학을 갔죠. 대학 간 뒤에 어, 어, 이거에 대한 연주가 다시 한번 좀 궁금해지는 바람에 음반을 이제 사게 된 게 이제 레코드판이죠. 그래서 이 레코드판이 예, 요 음반을 그대로 이제 레코드판인 거죠. 제가 학창 시절 당시에는 원판이 없었어요. 원판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원판이 없고 이렇게 성음이라는 그 당시 성음이라는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맺어가지고 원판을 갖다 와서 이제 마스터 음반을 찍어내 갖고 이렇게 발매를 하는 거였죠. 그 당시에 뭐 한 3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장에. 그래서 이제 제가 동네에 있는 음반 가게 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음반을 전부 이렇게 책꽂이에서 꺼내듯이 꺼내서 이렇게 봅니다. 뒤에 이렇게 한글 설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라이센스라서 좋은 점이에요. 다 읽어보고 이건 누구지 저건 누구지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그렇게 몇 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음반들은 조금 빼놓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빼놔요. 그렇게 한 뭐 10장 이렇게 빼놓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천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개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 고민이 되면서도 또 고통스러우면서도 또 즐겁기도 했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반을 이제 꺼내서 결국 정하고 아저씨한테 돈을 내고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딱 넣어 주십니다. 넣어주면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펄렁펄렁 하면서. 그거 들고서 집에 가는 동안에 이 음반이 어떻게 연주될까를 이렇게 상상하는 그게 제 학창 시절의 가장 기쁜 추억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서점 가가지고 책 사서 또 집에 갈 때 그거랑 음반 살 때 그거. 요게 이제 제가 제일 즐거웠던 학창 시절의 소일거리 뭐 이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는 항상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딱 침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 판이 한 바퀴 다 돌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엄숙함을 가지고 음악을 접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유는 이 곡을 연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음반을 녹음했고 연주했을 것이냐, 또 이 곡을 작곡한 분은 또 어떤 분이냐, 그런 생각을 할 적에 나 같은 일반 일개의 인간이 이 음반을 함부로 듣고 뭐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BGM으로 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 음악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곡이에요. 주세페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산막 전주곡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친구 프리츠에 나오는 또 간주곡 좋아하고요. 또 프란츠 슈미트의 노틀담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르마노 볼프 페라리라는 사람이 했던 성모의 보석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음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음반점을 가게 되니까 이제 CD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CD를 이거를 이제 좀 다른 연주 단체가 한 걸 찾다 보니까 제가 구하게 된 게 이제 누구냐면은 스웨덴의 예테보리 심포니가 있죠. 예테보리 심포니에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파보 예르비의 아버지 네메 예르비가 있습니다. 네메 예르비라는 분이 예테보리 심포니와 함께 이렇게 녹음했던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나왔던 음반이 있는데 너무 완성도가 제가 볼 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헬벳 폰 카라얀의 이 연주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하셔서라도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간주곡 있습니다. 산막 간주곡, 산막 전주곡 이거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뭐 링크가 구할 수 있으면은 이 유튜브가 녹화가 끝나고 올려볼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압구정동에 풍월당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여튼 이거를 CD를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CD로 나오는 거를 뭐 도이체 그라모폰에 제가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나와야 나오는 거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음반점에 가서 뭐 가끔씩 둘러보죠. 근데 뭐 그러다가 우연히 그것도 한 10년 돼가네요. 풍월당에서 카라얀의 마스터 레코딩 10장짜리가 이제 나왔어요. 그 중에 그거를 이제 꺼내서 봤는데 있는 거예요. 요거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수입판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똑같죠. 그래서 요렇게 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가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산 거고 요거가 대학교 때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또 CD로 사서 세 장을 다 갖게 된 거죠. 제 블로그에다가도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 음반은 저한테 도이체 그라모폰의 첫 입문판이기도 하고 저한테 카라얀이라는 존재를 처음 인식하게 만든 음반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를 첫 음반에서 만났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라얀이 지휘했던 이제 서곡이 없나 하다 보니까 이제 곧이어서 구입했던 게 이제 카라얀이 베를린 필하모니카에 썼던 주페의 서곡 모음집을 사게 됐었죠. 그것도 지금 집에 있는데 제가 경기병서곡을 전국대회 나갈 때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들어봤는데 레오나드 번스타인 엄마가 처음 사다 줬던 CBS의 레오나드 번스타인의 뉴욕 필하모닉과 비교하면 조금 너무 좀 거만하게 연주한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너무 좀 찬란한 음색이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조금 뭐랄까 박진감 넘치고 좀 약간 좀 아담한 연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카라얀보다는 레오나드 번스타인의 음악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경기병 서곡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뭐 너무 TMI가 되겠군요. 아무튼 구독자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요 음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평생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저는 카라얀을 굉장히 숭상합니다. 그 완성도와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을 적에 카라얀처럼 뭔가를 완성도 높게 해야 된다. 대강대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항상 저한테 카라얀이 그러한 바로미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이 공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산에 이제 올라갈 때마다 오늘은 뭘로 올려야 되나 고민이에요. 벌써 소재가 고갈되는 느낌이 나는데 유튜브에서 수백 개의 동영상을 꼬박꼬박 올리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뭐 이렇게 뭐 유튜브가 어떤 특정 주제로 계속 맞춰갖고 깔맞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나중에 또 제 자신을 볼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으로 올리는 거고요. 뭐 혹시 알겠습니까? 구독자가 한 100만 명 돼갖고 사람들이 좋다는 동영상이 찾아지면 그것만 주구장창 올릴 수 있는 날은 오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제가 로또를 당첨 1등 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블로그처럼 제 자신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블로그를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열어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마치 동영상으로 남긴다는 차원에서 그냥 글로 남기는 블로그처럼 동영상으로 남기는 블로그를 유튜브라는 개념으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